일단 쿠팡 매출 아마존 월마트 한번 이 부분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기선님 한번. 예, 뭐 얘기해 워낙 주시죠. 박사님이 또 이 부분이라는 전문 분야이긴 한데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뭐 거의 한 1,900조까지, 아니 주가가 지금 네, 한 그렇죠. 1,900조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죠. 오히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다른 이커머스 기업 대비해서 아마존의 상승이 그래도 좀 눈에 띄게 올라가고 네. 있고요. 최근에 네. 뭐 한 2, 3개월에도 아마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캐시카우가 다양하게 분산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아니라 물류 기업으로 물론 분류하기도 하지만 뭐 빅테크 기업이기도 하고 네. 또 혹은 거기에 또 이제 FBA, OTT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뭐 전자상거래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계속 보충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게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하고는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래. 이게 아마존의 매출 실적, 이 달러하고 이제 저기 상황이 좀 바뀐데 제가 한번 최근 3년 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12월 결산입니다. 2020년 3,860억 달러, 2021년 4,698억, 2022년 5,139억 달러입니다. 자, 2020년에 한 20-30% 증가하다가요. 최근에 2022년 결산은 10%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자, 한국 돈으로 1달러가 지금 1,312원 정도니까요. 최근에 2020년 500조 원 좀 넘었고요. 21년에는 616조 원, 2022년은 674조 원입니다. 이제 아마존도 지금 고민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3년에 인력을 갖다 현장에서 투입해서 2배 늘린 거하고 물류는 거점 사업입니다. 주문이 오더라도 센터에서 보관했다 빨리 나가면은 수송 배송이나 리드 타임이 이게 이제 돈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인력을 많이 투입했거든요. 자, 코로나 3년에 2배 투입했던 인력을 갖다 지금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했지만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한 이슈는요, 통폐합 거점을 갖다 줄이고 아마 이거는 다음 차기 방송에 얘기했지만은 한국보다 앞서가는 기업들 여러분들 아마 주목될 거예요. 데이터 센터 구축한다고 벌써 얘기 다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생성형 AI 센터 이미 지금 투자돼 있고 또 물류를 갖다 확장한 게 아니라 이제 안정화시키면서 또 개혁 혁신하면서 이제 빠른 배송을 더 지금 추구한답니다. 아마 쿠팡이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보는데 기존의 고객에 대해서 이제 아마존의 고객들이 프라임 고객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갖다 줄 시간대를 갖다 차별해서 더 빨리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버리는 카드다 아니다가 아니라 고객 응대 서비스를 갖다 더 맞춤형으로 차별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박사님 정확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이 최근 이제 매출 트렌드도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네. 아마존의 전략도 지금 네. 많이 좀 이제 꼼꼼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거의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저도 지금 100% 공감하고 있고요. 네. 아마존이 매출이 코로나 때 워낙에 투자를 많이 했죠. 뭐 직원 수만 하더라도 12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뭐 몇만 명 자른다고 해도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크진 않을 수 있지만 네. 거꾸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사실은 아마존을 아직도 성장형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도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네. 이제는 그 기업이 매출이 드랍되기 시작하기 전에 뭐 정체 현상이 난다, 직원을 갖다가 해고한다 이런 것도 약간 시그널일 수는 있는데 네. 그 돌파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매출 규모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슬림화하고 통폐합하고 뭔가를 이제 효율화하는 작업으로 벌써 네. 들어갔죠. 이 아마존이 물류센터를 이제 자비를 들여서 구축하는 게 아니라 네. 임차를 한 것도 벌써 몇 년이 됐었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거점을 무한히 늘리는 게 아니죠. 아마존 물류센터가 미국 내에 한 500만 평 정도 규모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풀프먼트 센터라고 불리는 2만 평, 3만 평짜리 물류센터가 한 200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거점 센터들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은 지금 풀프먼트 센터라고 불렸던 대형 물류센터들을 1차적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통폐합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했던 아마존 FBA 상징이었던 아마존 풀프먼트 센터를 없앤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럼 없앤 센터가 어디로 갈까? 없앴으면은 그걸 어디선가 받아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마존에서는 중간에 소테이션 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구조가. 소테이션 센터는 풀피먼트 센터에서 물건을 갖다가 그냥 중간에 러프하게 보내면은 그 러프하게 보낸 상태에서 다시 디테일하게 고객별로 그것들을 다 소분을 해서 그걸 딜리버리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고객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방식에서 지금 쿠팡이 여러분들 그 아마존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게 1차적으로 아마존처럼 FBA처럼 풀피먼트 센터에서 캠프 두 가지 구조로 갔었거든요. 쿠팡이. 네. 근데 최근에는 쿠팡이 그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게 서브 센터라 그래가지고 네. 쿠팡에서 그 서브 센터의 개념은 아마존의 그 소테이션 센터처럼
풀피먼트 센터에서 물건을 그동안에는 캠프까지 완벽하게 다 고객 단위별로 다 웬만하면은 네. 이거를 소분을 해서 보내줬는데 그러면 그 캠프에서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합포장을 갖다 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네. 그런 역할을 이제는 소테이션 센터처럼 네. 이 서브 센터에서 그것들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즉 네. 쿠팡이 지금 물류를 지금 어떻게 보면 효율화하기 위해서 쿠팡 센터를 축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네. 실제로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쿠팡이 지금 물류센터를 무한히 증축하는 게 아니라 신축은 거의 멈춰버렸고요. 이제 네. 기존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 중에서 어정쩡한 물류센터들을 통폐합해서 그것들을 대형화하고 네, 그렇죠. 가운데에 그런 네트워크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는 오히려 딜리버리를 조금 더 네. 단축한다거나 비용을 절약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고민과 네. 쿠팡의 고민은 똑같고 아마존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쿠팡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물류부동산을 뭐 한 15년 이상 했나요? 한국에서 이제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어서 요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박사님, 물류 쿠팡이 지금 그냥 진행하다가 한 데를 갖다가 임대료는 내지만은 지금 뭐 일단 확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이제 아마존이 물류 거점을 갖다 1000개 이상까지 보유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 이상까지 그냥 2배로 늘려놓고 거기서 이제 통폐합 줄이는 상황이 계속 가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마 한국의 아마존도 한국의 쿠팡도 이제 네트워크를 무조건 많이 갖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아마 거점 전략이니 물류센터니 그저 수배송하면서 비용 구절하면서 이제 이걸 좀 많이 조정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마 참고로 아마존이 1000개 정도의 물류 거점 갖고 있다는 것 중에서 네. 한 500개 정도가 네. 그게 물류센터고요. 네. 물류센터를 보면은 거기에서 소테이션 센터를 포함해서 딜리버리 센터까지 포함한 대형, 중형, 소형 물류센터가 500개가 있고 네. 나머지 500개는 이제 웨어하우스, 뭐 홀푸드 세일처럼 오프라인 매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470개 홀푸드 세일 매장도 있고 아마존 고도 있고 아마존 서점도 있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걸 물류 교두보로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쿠팡은 오프라인 매장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쿠팡이 아마존보다는 조금은 물류에 대한 운신의 폭은 작은데 앞으로도 쿠팡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프라인을 굳이 진출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쿠팡의 마지막 지금 모습은 모바일 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류센터는 물류센터인데 설비가 아예 없거나 건축이 안 돼 있는 공터를 모바일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쿠팡의 마지막 모습은 지금 대형 물류센터를 하나씩 철폐하고 통폐합해버리고 그것들을 지금은 임대로 내고 쓰는 게 많거든요.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게 많은데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센터를 임차를 줘버려요. 거꾸로 말하면 전대라 그러죠. 네. 예, 지금 물류센터에다가 뭘 더 확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물류센터를 축소하고 남아도는 공간을 거꾸로 제3자한테 임대를 줘서 그걸 수익화하고 그럼 물류센터는 어떻게 하느냐. 물류센터는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빈 공터에다가 한 20톤짜리 윙바디 차량이 한 대 들어가서 거기에 쿠팡 1톤 차량들이 한 30대 40대가 붙어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환적을 해서 물량을 바로바로 배송할 수 있는 이게 쿠팡이 갖고 가고 있는 올해 내년도까지 갖고 가고 있는 이 물류 네트워크 전략이거든요. 이거네요. 도시명의 TC 센터네요. 그렇죠. 그죠? 보시면 빨리빨리 회전시키면서 예, 맞습니다. 그죠? 물량이 들어오면서 그냥 딜리버리까지 연결해서 그렇습니다. 회전율 싸움하는 쪽이 이제 예. 앞으로 쿠팡이 사실은 근데 이게 비용이 절감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절감되지는 않아요. 도심 내에 있는 공터라고 하더라도 빈 공터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이 외곽보다는. 그래서 임대료가 만만치는 않고 또 하나는 주민들 민원이 빛공해라든지 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도 굉장히 힘든 단점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조금 더 슬리머하고 조금 더 이제 자유도를 높이는 그런 물류 그게 물류 전략으로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지금 쿠팡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업체들도 보시면은 네. 물리적인 물류센터가 아니라 쿠팡의 저런 방식 중간에 서브센터를 놓고 마지막에 끝단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쉽게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센터식으로 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네.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